캄보디아 갔다가 2014년도, 15년도 이때 제가 백을 했습니다. 백을 해서 저는 작년 누구에게도 일하지만 작년 이때까지 작년 7월 말까지 웨켓시 경영에 대해서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웨켓시의 상품이나 이런 것 갖다가 건드리기 시작한 건 작년 8월달부터입니다. 웨켓시 8월달부터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맡은 거는 비즈플레이 쿠폰이었습니다. 비즈플레이 쿠폰에 제가 지속적으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비즈플레이 쿠폰 직원이 있다면 그분들은 한 10분 이상 들었을 것 같아요. 10분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후이즈 커스터머는 한 10,000번 한 것 같아요. 제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술집에 가면 누가 고객이냐를 갖다가 한 10번 했을 것 같아요. 또 술 먹으면 또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술을 한 10번 했으니까 한 1,000번 술 먹다 보면 한 10,000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후이즈 커스터머를 갖다 몇 번 할 겁니다. 하루에 몇 번씩 했어요. 후이즈 커스터머를 갖다가 가장 잘 표현, 그거 보고 제가 영감을 받은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여러분 아시죠? 홍준표가 작년 4월 8일 날 지지율이 몇 프로냐면 8%였어요. 한 달 뒤에 5월 9일 대선이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몇 프로냐면 24%였어요. 여러분 혹시 그 기억나세요? 뉴스에? 자유한국당 돈 빌려가지고 500억 빌려가지고 15% 지지율 못하면 자유한국당은 부도가 된다는 이야기 막 뉴스에 나왔잖아요. 혹시 그거 들어보셨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자유한국당 요번에 망해라. 망해야 신보수가 태어난다.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24%가 됐어요. 왜 24%가 된가 봅시다. 첫 번째,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강주, 호남 안 가. 호남, 강주 안 가. 쟤들 내 고객 아니야. 1%도 안 된대. 왜 그 가서 왜 그거 해? 그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 같아요? 강주, 호남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남 지역, 영남 사람들 중에서 강주, 호남 싫어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나 밀어줘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김진태 의원 아시죠? 태극기. 태극기 하면 김진태가 딱 생각나잖아요. 자유한국당 경선 전에 홍준표는 대놓고 김진태 의원한테 이런 이야기해요. 저 발가락 떼만도 못한 놈이 어떻게 내하고 같이 경선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거 들어보신 점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경선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경선하면서 같이 TV 토론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김진태 의원님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김진태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건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홍준표가 뭐 성격이 좋아가지고 김진태 굉장히 배려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죠. 아닙니다. 김진태가 가진 태극기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야, 태극기 나 너 팬이니까 내가 너 마음 다 알아. 나 찍어. 대구 보문시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그냥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박근혜 80%만 나한테 밀어줘. 그럼 내가 돼. 난 너밖에 없어. 뭐 지역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계속 대구 박근혜 지지판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재인하고 나중에 TV 토론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잡발, 빨갱이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품격이 없을까. 그리고 또 개그맨 같아. 많이 웃겨 또. 근데 잡발, 빨갱이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 같아요? 국민들한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국민은 그냥 내팽개 쳤어요. 보수의 나이든 40대 이상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저 믿지 마. 저 빨갱이야. 그 사람들 듣고 싶은 이야. 그러니까 자기 고객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고객이 한 28%쯤 돼요. 그러니까 90점을 받은 거 24%. 그래서 5월 10일 날 제가 비즈플레이 그 당시 지금도 대표이사고 대표이사니까 전체 회의를 합니다. 전직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너는 어떻게 지금 홍준표도 저렇게 자기 고객을 잘 아는데 너 고객 몰라? 내가 계속 후이즈 커스터머로 이야기했잖아. 비즈플레이 고객이 누구야? 중견 대기업 CEO, CF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 근데 왜 비즈플레이 화면 들어가면 왜 중소기업
그룹이나 뭐 핵이나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냐 이거지. 핵이 없는 중견기업이 어디냐. 다 빼라. 송곳처럼 만들어라. 화면을 매장을 송곳처럼 만들어가지고 우리 고객들한테만 들어오게 하자. 남의 고객 필요 없다. 중소기업 고객 필요 없다. 개인 사업자 필요 없다. 우리 고객만 바라보자. 쿠폰?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쿠폰 포탈 갖다가 이게 우리 이만큼 가지고 있어. 시장한테 가르치려 들지 마라. 우리 고객한테만 최선을 다해라. 우리 고객한테 보여주는 거다. 우리 고객이 우리 물건 사가지고 우리한테 월급 주는 거다. 우리 고객만 쳐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호의적 커스터머만 이야기합니다. 버리자 빼자 바꾸자는 뭐냐면 우리 고객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다 버려라. 제가 이겁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기 전에 그 웨케시 비즈니스 5개 했어요. 갔다 오니까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버려라. 버리고 한 군데 그냥 몰입하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빼라. 안 쓰는 기능을 왜 자꾸 갖다 놓냐. 더하기 비즈니스 하지 마라. 무조건 빼라. 그리고 쓰는 기능은 이쁘게 만들어줘. 이쁘게. 편하게 만들어줘라. 이게 지난 2년간 계속적으로 나왔던 버리자 빼자 바꾸자입니다. 지금 계속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 서비스나 마케팅 쪽이 있지만 본사 쪽에서 지금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이 본 검사에서 일하는 비즈니스를 버려야 됩니다. 버려라. 은행이 오전한 DNA를 버리고 수익이나 명분 없는 비즈니스 버려라. 우리 상품에서 복잡한 기능 버리고 고객이 사용하는 기능 버리고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도 버려라. 상품 매장을 고객이 보기 좋게 예쁘게 바꿔라. 고객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바꿔라.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자. 왜냐면 우리 삽질하는 거, 뭐 꽃게인질 하는 거로 다이아몬드 가공해야 되는데 다이아몬드 가공하는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바꿔야 됩니다. 우리 다이아몬드 뭐 하는데 왜 쓸데없는 금 버리고 일단 영업 대표까지 뭘 물으면 주어가 은행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1년 전에. SRP 올해 몇 개나 될 것 같아. 기업은행에서 이번에 뭐 KPI 빠져가지고 이 금융사업 왜 그래? 산업은행 계약이 늦었습니다. 저 대기업 부분 국민은행에서 이번에 그 상무이사 바뀌었는데 그건 엔틱으로 오고 있습니다. 뭘 물으면요. 주어가 은행입니다. 결국 제가 그거 봤습니다. 은행이 우리의 생사 이탈권을 쥐고 있구나. 정말 또라이 같은 제가 죄송한데 실제 있었던 겁니다. 또라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와가지고 몇 개씩 주길래 들면 그 산나이 사부분이 문제가 되겠구나 라는 걸 갖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 대하면 은행 이야기하면 하여튼 아예 못하게 해요. 은행 이야기 하지 마라. 왜 고객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은행 이야기를 하냐. 은행이 고객한테 외면받는 상품을 제공하는 웨케시를 그냥 놔둘 거 같냐. 무조건 죽인다. 딴 데 하고 간다. 우리 실내겠다고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무조건 죽인다. 우리는 우리 고객이 우리 상품 잘 써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은행도 우리 거 팔아준다. 왜 그걸 모르냐. 왜 여러분 자꾸 은행만 바라보냐. 고객 바라봐야 되는데 고객은 보니까 우리 PSF나 EM들한테 맡겨놓고 경영진은 딴 거 쳐다봐.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쳐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웨케시 그룹 사업 비즈니스가 웨케시 쿠폰 비즈플레이 있습니다. 웨케시 넘버원짜리 되게 많아요. 1999년도부터 했습니다. 올해 상장할 예정입니다. 이런 키워드 가지고 있습니다. 쿠폰도 이런 키워드 가지고 있어요. 쿠폰은 더 거대합니다. 해외까지 확산할 수 있는 이번에 아키텍처 새로 개발돼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즈플레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이제 제로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쿠폰 변신하고 있습니다. 거의 변신 막바지에 왔다 생각해도 좀 좋습니다. 2년 반 전에 쿠폰 어땠습니까? 3년 전에 쿠폰? 3년에 쿠폰 비즈플레이를 비즈정보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운영하는데 쿠폰 직원들이 항상 기한서에 쓰던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쿠폰은 웨케시에서 스피드아웃된 사내 벤처로 출발한 기업으로서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앞으로 웨케시 쿠폰이
회사 소개할 때 웨키시아 이름 들어가면 할 때 막 박살내겠다. 빼라 전부 다. 쿠콘은 쿠콘이다. 아마 3년 안에 쿠콘이라는 데서 사업 소개할 때 쿠콘을 강기사로 둔 웨키시다 이렇게 할 거다. 그만큼 쿠콘은 엄청난 걸 지고 있다. 그래서 보석이다. 경영자가 쿠콘의 다이아몬드를 못 보고 있습니다. 못 봤습니다. 고객도 쿠콘을 몰랐어요. 다이아몬드를. 제발 다이아몬드를 가공해서 올리자 라고 만든 게 쿠콘 단넷입니다. 올려져 있습니다. 고객들 뭐 계속 들어옵니다. 또 하나 바꿉니다. 연구소에서 일하는 우리 박성용 성무 같은 사람을 갖다가 뺍니다. 빼가지고 사업주로 바꿉니다. 또 하나 쿠폰 단넷을 만들었는데 직원들은 쳐다보고 있는데 경제가 그걸 안 쳐다본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데백화점 매장에 뭘 종이 이렇게 뭐 휴지 떨어뜨리고 있고 그러면 누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 줄 것 같아요. 직원들 안 줘요. 그 자기 일 아닌데 업무 분장이 없잖아. 종이 주는 거 없잖아. 그래? 하지만 경제는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장을 고객의 입장에서 빙의해서 이쁘게 만들어야 됩니다. 고객이 찾는 걸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고객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고객에 맞춰서 매장을 바꿔야 되고 상품을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 쿠폰 열심히 변신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즈플레이도 2년 전에 비즈플레이 한 달에 2억 5천씩 치났어요. 마이너스 났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최초의 그 비즈니스 앱스토어라고 이렇게 막 뭐 신문지상에서 나오고 뭐 호텔 잡아가지고 그때 막 때리고 이랬는데 결과는 2억 5천씩 잡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배 난파 침몰 직전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밖에 없었어요. 한 앱 50개 상품이 있는데 50개 상품을 갖다가 버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 살려놓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킹비 지출 앱 하나만 놔두고. 그래서 비즈플레이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 50명이 앱 50개를 담당하는 사람을 갖다가 앱 하나로 몰아한 겁니다. 어떻게 하든 이건 대한민국 넘버원이 된다. 세계 최초 넘버원이 된다. 다 모아라. 그래서 중견 대기업이 하루에 3-4개씩 지금 가입하게 돼 있는 비즈니스로 지금 바뀌신 겁니다. 올해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제가 비즈플레이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적자에 사는 사장이 아니다. 대우받으려 하지 마라. 이문도 아니다. 웨켓이 작년 이맘때부터 웨켓이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지속적인 SI 문제가 있었어요. SI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SI는 수익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웨켓이 그룹에 제가 검사를 보고 내가 할 일, 돈도 없고 이러니까 뭐 트럭도 없고 뭐 포크레인도 없고 창고도 없다 보니까 뭐 했겠습니까? 남의 집 가서 일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SI가 남의 회사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청춘을 바친 이 옛날 오래된 원년 멤버들이 다 청춘을 바쳐서 이렇게 이 웨켓을 먹여 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프로젝트 나갔다 다시 돌아오면 회사가 났습니다. 생소합니다. 기존에 SI 할 때는요, 위에서 막 뭐 시키잖아요. 시키는 거 하는데, 이 회사에서는 돌아오면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어. 그냥 책상에 가만 앉아 있어.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인터넷을 보다도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봐요. 왜 우리 직원들이 청춘을 바쳐서 이렇게 웨켓이 그룹을 이끌어오는 우리 직원들이 왜 저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 그게 무슨 비즈니스냐? SI 비즈니스다. 그래서 SI 비즈니스 작년 11월 달에 대놓고 그냥 버린 겁니다. 안 하겠다, 앞으로. 앞으로 경쟁하는 데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웨켓이 빼고 경쟁해라. 지금도 할 수 없이 수익을 주는 데는 뭐 고객 관계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뭐 수익도 점점 줄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 SI DNA에서 가장 나쁜 게 이거였습니다. SI는 뭐냐면 막 따기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죠? 뭐 줄 것처럼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따고 나면 출구부터 찾습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하면 빨리 끝내야 되고 개발 빨리 해야 돼요. 검수 받고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빨리빨리 못 나잖아요. 빨리빨리. 우리 상품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또 검토하고 기획하고 다시 보고 시장 분석하고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화면 설계 몇 번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문화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품이 개판처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제 나이 지금 57세입니다. 아직도 상품 일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쿠폰이나 비즈플레이 오면 상품 화면 일일이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가져오면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가져오면 정말 한 100점 만점에 한 8점짜리 가져와요. 정말 나 너무하다 너거 보냅니다. 그럼 한 18점짜리 가져와. 너무하다 그러면 한 30몇 점짜리 가져와요. 정말 화면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한 7, 80점짜리 가져와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분들한테. 그 직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57세다. 여러분 당신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지 않느냐.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가져오지 왜 저렇게 가져왔냐. 내가 당신보다 뭘 알겠냐. 그게 현실입니다. 왜냐면 이게 삽질하다가 이제 다른 데 가보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은행을 보고 저 왜 이렇게 최고 캐시플로우인 중소기업 부분이 몰락이 있습니다. 작년. 몰락되면서 가장 큰 그 쇼크 받은 게 뭐냐면 8월달에 처음으로 경영 포럼의 자료를 보기 시작합니다. 중소기업 부분에 한 달에 400개씩 감사하고 있는데 파란불로 갖다 놔요. 성장성을. 그리고 뭐 상품 파란불로 갖다 놔요. 저 상품 아키텍처 전문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그 핀테크 아키텍처 넘버원이라는 생각이에요. SRP 3.0을 나간다고 봤는데 그 아키텍처 그 그림 중에서 내가 아는 용어는 몇 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AI, 뭐 로봇 어드바이저 뭐 온갖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뺐어요. 내가 맡을 테니까 윤사님 당신 기술을 내가 맡을 테니까 그 두 명은 빼라. 중소기업 부문장을 뺐습니다. 센터장, 개발센터장을 뺐어요. 두 사람 뺐습니다. 빼고 작년 8월달부터 만든 게 갱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웨키시 그룹은요, 갱리나라는 그 거대한 상품, 물론 비즈플레이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걸 갖다가 5개월 만에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 갱리나라는 그 큰 사스 클라우드 시스템을 어떻게 5개월 만에 가능하냐 이거지. 웨키시 그룹이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업 인터넷 뱅킹을 갖다가 누구보다 막 손 주무듯이 만드는 이 회사. 금융을 연결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회사. 비즈플레이에서 막 한 몇백을 갖다가 쏟아부은 회사. 그러니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키시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전에 홍보 없었잖아요. 그죠? 지금 홍보 뭐 하석진 광고도 나오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1년 사이에 바뀐 1년 전에 웨키시는 홍보라는 거 없었습니다. 상품팀도 없었어요. 지금 뭐 저 본사 맞은편에 가면 사무실 좋지 않습니까? 그 부문장이 앉아 있는 사람이 메뚜기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일했다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관리 레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 레벨로 지금 홍보 이런 것도 다 바뀌었다고. 좋은 상품은 가격 정책이 명확해야 됩니다.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가치 있는 상품이 돼야 되고 심플하지만 없어도 안 될 송곳 같은 상품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품만 만듭니다. 해외 시장에서 통하는 상품이 돼야 되고 그 상품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상품을 사랑해야 돼요. 일정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만든 상품이 됩니다. 팜플렛이나 이런 이 포장 중요합니다. 우리 라면 하나 살 때도 포장 이쁜 거 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포장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경진이 어디에 신경 써야 됩니까? 이 포장 보고 글자 넣고 글자 빼고 뭐 이런 데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전에 그 웨키시 그룹은 뭐냐면, 야, 우리 뭐 기술만 좋으면 됐지. 우리 뭐 누가 따라해. 우리 이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포장 좋아야 됩니다. 고객 서비스 멘트 좋아야 됩니다. 그 멘트 개발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이 상품입니다. 시장에서 팔리지 않은 상품은 상품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팔지 않는 상품은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비즈플레이 들어가시면 스토어라는 게 있죠. 보셨죠? 비즈플레이 첫 화면에
여러분 맨날 쓰잖아, 그지? 스토아에 들어가면 오늘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예전에는 스토아였는데 스토아가 있고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스토아는 진짜 고객이 찾는 상품을 올려놨습니다. 8개. 스토리지는 기존에 50개가 있어요. 창고입니다. 우리가 그 백화점 매장에 갔는데 구두 사러 가면 이랬잖아요. 매장에는 이쁜 거 갖다 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치수 없냐 물어보면 그 직원이 가서 창고에 가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품은 창고 상품이라는 겁니다. 고객한테 창고에 들어가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마 스토리지는 아마 다음 달에 막혀 있을 겁니다. 창고는 고객한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고객 소통 체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객은 우리에게 항상 성공의 신호와 실패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성공의 신호를 실행하면 성공하고 실패의 신호를 무시하면 실패한다. 나쁜 상품이잖아요. 고객마다 수익이 바뀌는 상품이고 땡처리하는 상품, 한문 쓰고 버리는 상품 이런 게 나쁜 상품입니다. 상품 열정이 없는 사람이 상품 만들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다음에 인사 쪽에 뭐 하면 저는 상품에 열정이 없으니까 딴 데 보내주십시오 라는 게 맞습니다. 상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상품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 헬스장 안 가보셨죠? 가본 사람 있습니까? 헬스장 제가 만들고 났어요. 샤워룸에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그날 첫날 오픈할 때 다 버렸어요. 버리고 다이슨 그 헤어드라이기로 이렇게 제가 다시 비쳤습니다. 요 이유가 뭐냐면 명품을 만드는 우리 회사 직원들의 머리에 명품 머리에 어떻게 저런 쓰레기 헤어드라이기로 말리게 할 수 있냐라는 그래서 그날 명품 드라이기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은 명품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명품을 만드는 사람의 머리를 갖다가 저런 거로 19,800원짜리로 말릴 수 있냐는 거지. 명품 헤어드라이기로 말려가지고 저거 주면 꼭 우리 직원들이 명품 만들 것 같아가지고 지금 명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씩 그 상품 중에서 6개를 지금 갖다 놨습니다. 뷰티플레이스 제공되는 것도 브랜치, 인하우스, 쿠콘, 킹나, GMB365. 여러분 중에 이것 중에서 상품으로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느 것 같아요? 어느 게 제일 상품 같아요? 상품이 아닌 건 어느 것 같아요? 네, 쿠콘하고 뷰티플레이는 네. 상품이요? 예, 상품. 쿠콘이니까. GMBS 365나 이런 거는 그 상품에 대한 폐지. 상품이 야 너 상품 어디냐 하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고객 후기도 막 그래요. 그죠? 쿠폰도 그러고 뭐 경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브랜치 그 잘 나가는 브랜치가 상품 홈페이지 하나 없는 겁니다. 상품 소개서 하나 없는 겁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인하우스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잘 나가는 인하우스가 어디 있냐 그러면 그 인하우스는요 건보에서도 쓰고 육군 본부 계룡대 그것도 우리 쓰고 있거든요. 그것도 쓰고 뭐 다 씁니다. 그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없어. 해봤다는 거야. 그 상품 아닙니다, 그죠? 그 마인드를 갖다가 비치해놓고 가져가는 마인드로 바꾸자는 겁니다. 경제자들은 자기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매장을 매일 쳐다봐야 됩니다. 고객과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어떻더라고 이 후기도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상품 요가면 변명도 한번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상품입니다. 상품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우리 SI 비즈니스 안 하잖아요, 그죠? 노가다 비즈니스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우리 그 매장에 종이 하나 떨어졌고 누가 욕하고 가고 이러면 그냥 와서 그 상품 중에 좀 전달해 주시고 우리 플로란 여러 조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솔선수범해 주셔야 돼요. 오늘자로 이제 이 페이퍼는 제 게시판에 나중에 올릴 거니까 요 한 장은 다시 한번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 고객이 좋은 상품 어떻게 파냐면요, 고객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상품을 알리는데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경자는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을 더 좋게 알릴까? 그게 제일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알려야 된다. 막 제가 이걸 알려야 되는 걸 갖다가 막 표현하고 싶은데 그 말이 표현이 안 나와. 어떻게 하면 알려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알려야 되고
하여튼 남의 힘을 빌려서도 알려야 되고 은행을 통해서 알려야 되고 돈을 써서라도 알려야 된다. 먼저 알려야 된다. 상품이 아닌 것은 알리면 안 됩니다. 상품인 것은 알리라.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알려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찾아온 고객이 사게 만들어야 돼요. 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 상품이 고객이 살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백화점 그 온 매장에 왔는데 지금 여름인데 겨울 뭐 트롯을 갖다 놓으면 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사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사간다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고객이 잘 사는 상품 갖다가 좋은 자리에 배치해야 돼요. 그죠? 많이 나가면 매출이 시장 좋으니까 경쟁자가 매일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매일 아침에 오면 제일 홈페이지에 그냥 네이버가 뜨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보는 자기 고객이 보는 페이지가 떠야 됩니다. 고객의 이야기가 많아야 돼요.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고객이 가입하는 걸 다 오픈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픈시키고 우리가 고객한테 나가는 내용도 다 오픈시킵니다. 상품 개선했으면 고객한테 보고합니다. 지금 갱리나라 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거든요. 비즈플레이 마찬가지입니다. 다 보고합니다. 소통합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른 고객이 사용하는 상품을 갖다가 또 고객이 또 사갈 수 있습니다. 고객이 고객을 만드는 거예요. 하여튼 고객 취향에 맞게 이거는 후기적 커스텀입니다. 갱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사장이나 갱리가 고객이니까 그에 맞게끔 돼야 되고 비즈블리는 중견 대기업이니까 그에 맞게 돼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찾아온 고객이 팔게 만들어야 됩니다. 고객이 사고 싶어. 이뻐. 점원한테 물었어. 얼마예요? 점원 이야기가 합니다. 그 가격표 보면 있잖아요. 가격표 보세요. 점원이 팔 생각이 없어요. 왜 팔 생각 없냐? 저 물건을 팔아봤자 내 월급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월급 없죠. 제 팔게 만들자는 이야기는 뭐냐면 점원이 팔고 싶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걸 하나 팔면 나한테 얼마 떨어져. 다음 10,000원이나 떨어져. 그럼 최선을 다해서 팔겠죠, 그죠? 피지플레이 이번에 가격 진짜 다 바뀝니다. PSF들이 아마 팔고 싶을 겁니다. 가입비 한 300만 원 받으면 한 240만 원 줘요. 대기 부분에. 웨케시 그룹의 상품은 이때까지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지금 파는 것 같아요. 마케팅 재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가입비나 이런 걸 통해서 나는 GMBS 365 이제 가입비가 무료였는데 500만 원으로 바뀝니다. 가입비가. 지난 1년 동안 한 두세 개밖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 아마 올해 한 달에 한 두세 개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팔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팔고 싶을 것 같아. 우리 PSF들이 팔고 싶을 것 같아요. 야, 저거 한 빨면 내가 요번 휴가 때 가가지고 삼겹살을 한 번 더 꾸밀 수 있는데 이게 된다고. 지금 그 마케팅 조직은 다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팔게 만들어야 된다. 상품에 팔게 만들 수 있는 원천이 있어야 된다. 우리 고객은 거지 아닙니다. 기업 고객은 거지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고객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데 더 많아요. 그분들은 서비스를 원하는 겁니다. 명품 서비스를 원하고 명품 상품을 원하는 거지 값싼 제품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주는 거는 공짜 준다고 많이 파는 거 아닙니다. 가격을 제대로 받고 잘 서비스 해주고 그게 이름이 나야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온 고객에게 팔게 만들어야 된다. 제휴 파트너, 협력 파트너사, 우리 은행들이 팔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 ERP사들이 우리 제품 팔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팔고 싶어야 되고.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요 사이트에 고객과 공유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경쟁자가 남이 보는 건설을 안 쳐다보기 시작했다. 부분장이 관련 상품의 정형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연구개발팀이 CRMS 원가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이 CRMS라는 건 원가 시스템입니다. 연구소는 원가 시스템 쳐다보지 말고 연구개발을 해라. 경쟁자가 우리의 상품을 직접 고객에게 홍보하기 위해 고민한다. 제법 사이트가 고급화되어 간다. 고객을 쳐다보는 횟수가 은행을 쳐다보는 횟수보다 많아지고 있다.
홍보 사이트가 없던 사업부문의 홍보 사이트를 고민하고 있다. 각 그룹 관계사마다 상품팀이 있다. 상품의 기획 설계 시간이 점점 늘어간다. 각 그룹 관계사마다 홍보가 늘고 있다. 은행을 쳐다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CRMS의 각 상품 사업 내용이 현실화되어 미래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가진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해 임직원이 점점 더 잘 알고 있다. 지난 1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